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말이 씨가 된다.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런 제목의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나 자신과 대화할 때가 있어요. 자기 대화라고 하죠. 생각해보면은 뭐 좋은 상황에서보다는 약간 나쁜 상황에서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리저리 떠도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저도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국희야, 집중하자, 집중해. 뭐 이렇게 하거나. 좀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국희야 침착해야 돼 침착해야 돼 이렇게 막 저한테 얘기하죠. 또 뭔가 유혹을 막 뿌리치기가 어려울 때 유혹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데 막 굴복하고 싶어요. 그때 정신 차려 이국희 정신 차려야 돼 뭐 이렇게 하기도 하죠. 또 막 잊어버리고 싶은 일이 있는데 막 계속 막 빙빙 돌아요 머릿속에서. 그럼 막 멈춰 그만 이제 그만 뭐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과가 없을 때, 그런 성취를 이루지 못했을 때도 나와 대화를 하죠. 물론 뭐 실망스러운 결과를 확인한 상황에서 나와 대화하는 방식이 모두 동일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두 가지의 대화 스타일이 있어 보여요. 뭔가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나와의 대화. 한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타일은요, 좀 비관적이에요. 말하자면 뭐 이런 식이에요. 안 됐네. 이번에도 안 됐어. 노력해봐야 하나도 소용없어. 하나도 소용없어. 또 막 이렇게 막 모든 게 끝장이야.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게 끝장이야. 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대화가 약간 부정적인 거죠. 나는 항상 이 모양이야. 내가 하는 일이 다 뭐 이렇지 뭐. 기대한 게 잘못이야. 또 막 이러기도 해요. 난 정말 틀려먹었어. 안 될 운명이야. 자신의 삶에서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나쁜 일들과 불운이 가득하다 이런 어떤 태도가 약간 흘러넘치는 자기 대화죠. 근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똑같은 안 좋은 일, 나쁜 일, 기대에 어긋나는 일을 경험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좋은 대화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 다시 시작하자. 연습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 아직 때가 아니었던 거야. 될 때까지 해보자. 될 때까지. 조금 계속 개선해서 이번에 아주 피드백 받은 내용들을 잘, 내 수정점, 개선할 점, 진보할 점으로 삼아서 될 때까지 해보자. 또 이렇게, 내가 어떤 점이 이번에 좀 부족했을까? 보완해서 꼭 성공해야지. 또, 좋은 경험이었어, 이번에. 좋은 경험이었어. 시행착오를 겪은 거야. 자, 이번에 배운 걸 토대로 다음에는 이런 좋은 경험만으로 내가 끝나지 않게 하겠다. 또 방법을 좀 바꿔볼까? 뭔가 내가 방법이 좀 효율적이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반반인 거예요. 앞서 말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도 절반 정도 있다면은 반대쪽에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신의 삶에서 실패나 실수, 불운, 나쁜 일은 아주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부분적이다라는 태도가 묻어납니다. 낙관적인 스타일의 자기 대화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의 절반 정도는 비관적이실 것 같고 또 절반 정도는 낙관적이실 것 같습니다. 또는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평소 낙관적인 스타일로 자기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 영상을 닫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다르다는 분들이나 평소에 비관적인 스타일로 자기 대화를 하시는 분들, 또 자기 주변에 너무 비관적으로 자기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와주고 싶다, 뭔가 코치해주고 싶다, 한마디 해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 영상을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은 사실 비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때그때 다른 사람 포함해서 이 사람과 낙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요, 삶의 질, quality of life죠. 이 삶의 질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비관적인 이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낙관적인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보다 학업 성취도가 낮아요.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비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뭐 좀 안 되면 포기할 거야. 난 안 되는 거야. 이건 그냥 안 해야 되는 거야. 하지만 낙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포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합니다. 자, 두 번째.
비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낙관적인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보다 돈을 적게 벌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적어요. 이것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시죠? 비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기회가 와도 실패를 많이 예상하거든요. 예전에도 안 됐으니까 또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해버리니까 기회 자체도 없어지겠죠. 아까 학업 성취도랑 비슷합니다. 조금 하다가 뭔가 개선되는 느낌이 없어. 그러면 그냥 안 해버려요. 개선점을 찾아서 더 했으면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서 중단해버리니까 더 이상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지 않죠. 하지만 낙관적인 스타일은 어땠어요? 그걸 배웠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다음에 좀 더 개선해서 노력해보자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 포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개선되는 거예요. 돈 버는 것도 똑같아요. 비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그냥 실패하면 끝.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서 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포기하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실패를 예상하고 거기서 멈춰버리기 때문에 돈을 적게 버는 거죠. 하지만 낙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기회를 계속 살려나가려고 해요. 구직자를 예를 들어 볼게요. 구직자들 중에서도 비관적인 자기 대화 스타일과 낙관적인 자기 대화 스타일이 있는데, 비관적인 이 대화 스타일은요, 구직을 어느 정도 하다가 포기합니다. 이력서 사실 한 10개도 채 안 써요. 조금 쓰다가 그냥 놔버리는 거죠. 안 해버려요. 더 이상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뭐 개선해 보려고 하거나 더 노력해 보려고 하거나 써보려고 하지 않고, 또는 뭐 꼭 자기 대학 전공 같은 걸 살리지 않더라도 약간 할 수 있는 것들. 또 혹시 알아요? 사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써보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합니다. 또 이력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한 번 했다 안다면 내가 요런 내용을 좀 수정해 볼까? 성장 배경과 어떻게 보면 지원 동기 같은 거를 조금 잘 좀 수정해 볼까? 내가 직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안 써서 그랬나? 직무에 관련된 어떤 예시들, 자기 라이프 스타일 또는 어떤 자기의 스토리텔링을 좀 더 잘해볼까? 내 성격의 장단점 중에서 내가 너무 장점만 썼나? 단점도 이렇게 이 직무와 관련돼서 썼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막 배우면서 뭔가 좀 수정하고 개선하면 참 좋을 텐데 안 하고 그냥 놔버리는 거죠. 하지만 낙관적인 자기대화 스타일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써요. 실제로 막 100개도 쓰고 150개도 쓰고 200개도 씁니다.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은. 또 자기가 원래 예상했던 내 전공을 살려서 지원한 그런 분야에서 사실 꼭 또 된다기보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회를 얻고 거기서 나의 어떤 커리어를 쌓아가고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또 나중에 어떤 이직을 하더라도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직도 하고 전직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인생을 풀어나가죠. 잘 풀려나가요. 이거는 자기 대화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심리학적 연구 결과를 하나 알고 계시면 좋은데, 특히 이제 자기 사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이 회사에 들어간다, 아무튼 다른 사람의 어떤 사업을 도와주는 개념이죠.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직원으로 들어간다, 구직을 한다, 회사원이 된다,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제 피해갈 수는 없는데, 그거를 한 10몇 개 써서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150개에서 200개를 써야 연락이 와요.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오냐? 1.5개. 그러니까 이건 심리학적인 평균 통계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1.5개. 그러니까 한 곳에서 150개에서 200개 정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써서 냈을 때 한두 곳에서 연락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관적인 라이프 스타일 또는 비관적인 자기 대화를 하면서 한 10개 쓰고 20개 쓰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그런 기회 자체가 그러니까 얻기 어려운 거죠. 낙관적인 자기 대화를 하면서 150개, 200개도 정말 쓸 때마다 좀 다르게 써봐야 되고, 이력서 낼 때마다 좀 바꿔서 써봐야 되고, 취업 공고문 나온 거에 대한 직무를 보면서 그 직무에 따라서 다 다른 어떤 자기소개서 이력서를 써서 냈을 때 한두 개 연락 오는 거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수정도 잘 안 해서 내고 비관적인 그냥 왜 내가 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이렇게 끝내는 사람은 그 기회를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비관적인 자기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낙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보다 그러니까 불행하죠. 자기 인생의 의미와 어떤 성취와 보람 같은 걸 얻기가 어려우니까. 또 우울증 진단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기 감정 조절이 이제 또 약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약간 침체 상태에 있는 거죠.
비관적인 자기 대화를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데 우울해지지 않는 게 이상하잖아요. 자, 네 번째. 비관적인 자기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낙관적인 자기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보다, 이거는 이제 또 어떤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혼하고 또 이렇게 교우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쓸쓸한 노년을 보낼 확률이 높아요. 이거 되게 슬픈 얘기죠. 네? 쓸쓸한 노년. 매사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매 우울한 얘기를 하고, 또 누가 이제 자기한테만 그걸 적용하면 좋은데, 부정적인 자기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뭔가 조언을 해줄 때도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할 때가 있거든요. 야, 네가 그거 해봐야 될 것 같아. 너 안 돼. 자꾸 이런 부정적인 시그널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주변에 이런 자기 대화 스타일을 가지고 자기 자신한테만 이런 얘기 해주면 좋은데, 꼭 다른 사람의 사기를 꺾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저하시키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막 저하시키고 의미와 가치, 잠재력, 이런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얘기를 막 해주는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좀 계속 교우 관계가 어려워지죠.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이런 비관적인 자기 대화 스타일을 가진 사람은 낙관적인 스타일을 가진 사람보다 신체 건강이 악화될 확률도 높아요. 네? 몸과 마음이 사실은 하나로 작동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관적인 자기 대화 스타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 뇌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이 뇌가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영향을 미친 거죠.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통증을 실제로 더 많이 경험합니다. 통증을 더 많이 경험해요. 실제로 우리 뇌과학적으로요, 마음의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 그러니까 물리적인 고통이죠. 물리적인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부위가 똑같습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할 때 반응하는 우리 뇌의 부분과요, 신체적인 고통을 느낄 때 반응하는 우리 뇌의 부위가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인 거고, 마음이 고통받으면 신체가 고통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체가 고통받으면 당연히 마음도 아픈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아프니까 신체가 아플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프니까 면역력이 저하되고, 마음이 아프니까 정말 몸도 다 욱신욱신거리고, 이런 느낌이 이제 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과학적인 사실, 지금 얘기한 이 5가지 과학적 사실을 접했을 때 정말 막 등골이 막 오싹해지면서 소름이 막 쫙 돋아가지고, 저 자신을 나를 좀 변화시켜야 되겠구나.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습관, 말하는 습관, 자기 대화하는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라고요. 실패나 좌절, 실수, 누군가의 비난, 이런 걸 받는 거, 또 기대에 어긋나는 일, 그냥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로 한번 수용해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나와 부정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쁜 일이 영원한 것처럼, 나쁜 일이 온 세상에 만연한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쁜 일은 일시적이고 한정적이고 부분적이다, 이렇게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이게 사실이에요. 나쁜 일은요, 영원하지 않고요, 일시적이고요, 부분적입니다. 모든 곳에서 벌어지지 않고 그곳에서만, 그 시간에서만 벌어졌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거거든요. 낙관적인 자기 대화하는 방법, 낙관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낙관적으로 말하는, 자기 대화하고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배워야 돼요. 자동적으로 이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뇌가 이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가지고 있진 않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연습해야 되고 습관을 들이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당신의 그런 비관적인 태도가, 그 생각이, 그 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이고, 여러분을 실패로 몰아갈 확률이 더 높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조상들의 속담이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속담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는 현상, 말이 씨가 되는 현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